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국지적 충돌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대될 조짐이 감지되며 양국은 주력 자주포를 국경선에 우선 배치해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의 한국산 K9 바지라 자주포와 파키스탄의 중국산 SH-15 자주포가 불과 몇 킬로미터 앞에서 대치하며 8년 전 맞대결 이후 또 한 번 치열한 리벤지 매치를 예고하고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을 계기로 K9 자주포가 서방을 넘어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럼 같이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Let's get it! 4월 20일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의 파알감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관광객을 향해 총격을 가해 26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사건 직후 카슈미르 기반 무장단체 저항전선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으며 파키스탄의 배후 연료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국민의 희생을 무력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인도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는데요. 인도는 파키스탄의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며 즉각 80년간 유지된 인더스강 수자원 협정을 파기하고 외교관 추방, 무역 중단 등 단교 수준의 제재를 단행해 양국 갈등을 폭발적으로 격화시켰죠.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실제 무력 충돌로도 번져지고 있는데 4월 26일 실질 통제선에서 양국 간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 드론을 격추하고 인도군 초소를 드론으로 공격하며 도발을 이어갔고 인도는 전면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유엔의 지원을 요청한 쪽은 파키스탄이라는 거.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양국은 인구 1억 명 이상의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는 자제를 촉구하며 중재에 나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히려 양국은 군사력을 국경에 증강하며 전면전을 대비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파키스탄이 실질 통제선 근처에 중국산 SH-15 자주포 200문을 배치한 모습이 포착되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SH-15는 155mm 52 구경포를 장착한 차륜형 자주포로 최대 53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이에 맞선 인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라이센스 생산한 K9 바지라 100문을 전진 배치하며 사실상 중국과 한국의 대표 자주포 간 대리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6년 전인 2019년 라다크 분쟁 당시 이미 양국 포병이 한 차례 격돌한 바 있는데요. 당시 파키스탄군은 중국산 SH-1 자주포 36문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고, 인도군은 실전 배치된 지 불과 1년도 안 된 K9 10문으로 맞섰습니다. 3.6대 1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K9은 목표 사격 지점을 정밀 타격한 반면 SH-1은 표적을 전혀 맞추지 못하였죠. 이 결과에 놀란 인도군은 K9의 뛰어난 실전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초기 도입 완제품 10문에 이어 K9 바지라라는 이름으로 90문을 현지 조립 생산해 총 100문을 확보했고, 2024년에는 100문을 추가 도입해 한국산 자주포 200문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질세라 파키스탄은 2019년 참혹한 패배를 서력하고자 구형 SH-1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SH-15 155mm 차륜형 자주포 236문을 도입하며 전력을 강화했죠. SH-15는 중국산 최신 자주포 PCL-181의 수출형으로 나토 표준 탄약과 정밀 유도 발사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과 반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분당 4발에서 6발의 사격 속도를 구현하며 장갑 캐빈은 수영 화기와 포병 파편으로부터 6명의 승무원을 보호하고 12.7mm 중기관 총으로 자기 방어까지 가능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업그레이드된 SH-15조차 K9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산 자주포의 고질적인 설계 한계 때문입니다. SH-15는 SH-1과 마찬가지로 차륜형 자주포인데 사격 시 반동을 줄이기 위해 2개의 스페이드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스페이드를 내리려면 지면을 평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포병들은 곡괭이를 들고 평탄화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합니다. 중국 공영방송에 따르면 이 모든 방열 과정에 약 8분이 소요된다고 하죠. 그러나 SH-15가 운용되는 히말라야 고산지대는 최악의 조건을 제공하는데요. 경사진 지형, 얼어붙은 동토, 바위와 자갈로 뒤덮인 지면은 곡괭이로 지면을 다지는 시간을 더욱 연장시킵니다. 게다가 SH-15에는 자동장전 시스템이 없어 40에서 50kg에 달하는 155mm 포탄을 승무원이 수동으로 운반하고 장전해야 합니다. 포탄 운반, 포구 삽입, 신관 설정, 장약 준비 과정은 5명의 승무원이 협력하지만 한 발 장전에 30초에서 1분이 소요되죠. 사격 통제 시스템도 부분적으로 수작업을 요구하며 표적 데이터 입력과 사격 재원 계산이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유압 시 포탄 회전과 고저가 조정 역시 모두 수동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8분간의 방열 작업은 승무원 컨디션이 최적일 때의 가정치로, 고지대의 저산소 환경, 극심한 기온차, 실전의 긴박함은 체력과 판단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중국산 저주포가 8분간 준비하는 동안 한국산 K9 저주포는 단 30초 만에 방열을 완료합니다. 여기에 15초 내에 3발의 초탄을 연속 사격할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18대의 K9 저주포 1개 대대가 최대 사격 속도와 지속 사격 속도를 보수적으로 적용해 계산하면 8분간 총 504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자주포가 준비하는 동안 이루어진 결과이죠. 8분간 504발은 차내 탄약 내에서 가능하므로 탄약 추가 보충도 필요 없이 사격이 가능합니다. 즉 사실상 중국 자주포는 반격조차 하지 못하고 전멸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궤도형 K9 자주포는 차륜형 SH-15에 비해 월등한 반동 관리와 사격 능력을 자랑합니다. K9은 세계 최고 수준의 ISU 서스펜션을 탑재한 차체와 포탑의 주택 목적기가 반동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스페이드 없이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며 험준한 지형에서도 차체 변동을 최소화하죠. 이는 고지대에서 연속 사격 시 포신 방향 유지와 정확도 보장에 결정적입니다. 또한 유압 시 장전 보조 장치로 155mm 포탄을 10초 내에 장전할 수 있어 외부에서 수동으로 장전해야 하는 SH-15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입니다.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은 피적 데이터를 자동 계산하고 포탑을 5초 내 정밀 조정합니다. GPS 기반 내비게이션과 통합된 시스템은 고지대의 지상 조건을 보정해 정밀 타격을 보장하죠. 한국의 사교적 환경에서 검증된 무기는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말이 있듯 K9은 해발 3000m 이상의 라다크 고산지대에서도 완벽한 적응력을 입증했습니다. 초기 인도군은 K9을 서부 사막지대 운용을 목표로 도입했으나 중국과의 국경 갈등으로 라다크에서 1년간 운용 테스트를 진행했고 완벽한 성능 평가를 완료하며 그 우수성을 확인했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왜 중국과 파키스탄은 K9보다 뛰어나다는 궤도형 자주포 PLZ-05, 수출형 PLZ-45를 개발했음에도 인도 국경지대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PLZ-05의 결정적 한계 때문인데요. PLZ-05는 반동 제어가 전혀 되지 않는 설계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차륜형 SH-15는 8분의 방열 후 반동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지만 PLZ-05는 평지에서도 반동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해 차체가 아예 뒤로 밀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고지대의 경사진 지형에서 차체가 밀리거나 기울어지면 매우 치명적 결함으로 작용하죠. 반동으로 포신 방향이 1, 2도 변동하면 30km의 사거리에서 착탄 지점이 500에서 1000m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이 아닌 아군을 오인 타격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이죠. 히말라야 강풍과 저기압 환경은 정확도를 더욱 떨어뜨리는데 이에 파키스탄은 PLZ-05의 고지대 반동 관리 문제를 우려해 부득불 SH-15를 선택했으나 SH-15 역시 차륜형 설계의 한계로 K9에 비해 명백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육군 전력에서 인도군에 밀리는 파키스탄은 공군력 강화를 위해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파키스탄은 중국산 젠-35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5세대 전투기인 젠-35는 스텔스 성능, 첨단 센서, 네트워크 중심 수행 능력을 갖추며 파키스탄 공군에 7, 8년간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첫 5세대 전투기 수출 사례로 남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흔들 전망이죠. 인도는 프랑스산 라팔, 러시아산 수호이-30 MKI, 미그-29로 강력한 공군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아직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인 AMCA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시제기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인도는 114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한국산 KF-21 보라매가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 전쟁 이후 인도의 러시아산 무기 도입 계약이 줄어들며 러시아 기체 도입 부담이 커졌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는 인도가 보유한 S-400 방공 체계로 인해 의회 승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의 6세대 전투기는 빨라야 15년 뒤 첫 배치가 가능하므로 현재 전력을 강화하며 젠-35에 대항할 수 있는 전투기는 한국의 KF-21뿐인 셈이죠. 특히 인도가 KF-21 블록2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인도의 AMCA 사업을 보면 한국이 이미 개발에 성공해 1500회 이상 시험 비행을 완료한 KF-21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이 7, 8년 앞서 있지만요. AMCA는 계획상 2029년 첫 비행, 2035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 스펙은 F414 쌍발 엔진, 델타이, 서펜타인 공기 후입구, 스텔스 요소, 점진적 내부 무장차, A사 레이더 등 사실상 KF-21 스펙과 거의 동일합니다. 현재 인도가 AMCA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동안 러시아 기술에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수호이-30 MKI 라이센스 생산으로 어느 정도 기술을 이전받았지만 차세대 전투기인 AMCA는
F-35, KF-21과 같은 서방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해 거의 백지 상태에서 개발을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때 한국과 KF-21 블록 23 공동 개발을 추진하면 중국산 전투기에 대항할 최상의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K9의 2019년 승리와 라다급 평가 성공은 한국 방산의 신뢰를 높였으며 KF-21은 인도 공군 현대화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잠재력을 지닙니다. K9 저주포와 KF-21의 화력이 테러로 인해 무고한 피해를 당한 희생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청컨대 화포로서 이를 물리치소서.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